자, 75장입니다. 75장도 양이 얼마 안 되는데, 75장은 기본적으로, 노자가 쓰여진 시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무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읽고 추석도 뭐 짧고 경문도 짧으니까 이걸 읽고 많은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은 얘기를 할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민지기는 이기상 사세지다라 시로 기요 민지 난치는 이기상지 유이라 시로 난치요 민지경사는 이기 구생지 후라 시로 경사니 부유 무이생 위자는 시 현어 기생이니라. 지금까지 이제 백성을 뭐 다스리기 어렵다,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해내는 것 같기도 해요. 민지기 그랬을 때 이 기는 줄일 기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 기근이 든다라고 할 때 기자를 이걸 쓰는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병해나 기후 환경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줄이는 것을 기라고 해요. 그런데 민지기는 이기 상 사, 이게 식자로 읽으면 안 되고 발음을 사라고 읽어야 돼. 먹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윗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백성이 줄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금방 기 할 때는 기근이라는 말에서 얘기했듯이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것을 기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기가 윗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먹어서 기 줄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의 용례를 윗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죠. 자연현상이나 흉년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보았네요. 그 다음에 민지 난치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상지 유이라. 그 윗사람들이 유의를 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환기해야 될 것이 유의가 무엇이고 무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지경사,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기상, 그 윗사람들이 구생지 후 그들의 삶을 지나치게 두텁게 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시로 경사, 백성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부유 무이 생위자 시 현어 귀생 그랬네요. 오직 생위 이랬어요. 삶을 위하는 자가 위하는 것이 없는 자가 삶을 위하는 것이 없는 자가 삶을 귀생,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하다. 여기서 어자는, 어조서 어자는 비교급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세금이라는 게 나왔어요. 세금. 백성이 줄이는 것은 그 윗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라는 게 우리는 이 부세 그러잖아요. 부세. 이렇게 부라는 것은 군대에 필요한 것, 물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필요한 어떤 돈들, 이게 부였고, 세라는 것은
그 어떤 지역에서 토산, 거기서 난 물자, 토산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중국에서 쓰여왔는데,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어쨌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먹여 살리는 방법으로 둔전제나 이런 걸 쓰잖아요. 둔전제라는 걸 하는 것은 그 마을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두어서 군대를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둔전제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 서주 시기의 세금은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과 이것을 구분했는데, 이 구분하면서 이제 정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정전제라고 해서 여기서 공전, 사전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죠. 사전. 그럼 이 공전에서 난 것들이 부와 세로 들어가는 거죠. 부와 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부와 세가 그냥 세로 다 결합해요. 결합해서 세가 되는데, 이 세가 되는 그 시초가 BC 594년 노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에다가 세금을 매겼다. 그러니까 부와 세를 구분했던 것을 세라는 걸로 하나로 만들고 박고랑마다 세금을 매겼다는 건데, 이 세금을 이제 노나라가 있게 되면 삼환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노나라 자체를 7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지방이 뭐 거기서 공실, 그러니까 왕의 땅은 3%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다가 또 나중에 되면 12등분을 해서 이 삼한씨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군대를 만들어요. 자기 군대를 만드니까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시스템이 아니라 박고랑에다가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국 말이 되면, 전국 말기에 오면 BC 383년 이때 돼버리면 진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예 이 세금 시스템을 다 세로 바꾸고 다 수확물의 10%, 그러니까 수확물의 10%, 그러니까 진, 위, 조나라인가? 진위 초. 진위, 초.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바꿔버리죠. 바꿔버리면서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그렇게 변법을 해서 저러한 정전제 시스템이나 귀족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면, 그러면서 전쟁이 늘상 수행되려면 명목적으로 세금을 10% 걷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겠죠. 그러면서 위정자들은 그 세금을 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깨끗하게 청소된 궁궐에서 긴 칼을 차고 물리도록 먹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앞에서 나왔죠,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령 위나라 같은 경우는 10%를 걷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수확물의 10%를 걷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10%가 아니고 더 넘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죠. 그래서 노자에서는 나라 창고는 텅 비었고 밭들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조정의 사람들은 깨끗한 국물에서 비단 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물리도록 먹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도둑놈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그런 상황들을 연관시켜서 보면 지금 백성이 줄이는 것은 윗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줄인다라는 말은 정년제 시스템의 안에서 부세가 제도가 깨지고 전국 중기 후 전국 말기까지 일반화되었던 부개념은 사라지고 세개념만 유통되고 그 세개념 안에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상태. 그래서 적어도 BC 300년 정도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라는 말을 흉년이 들어서 기라고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세금 때문에 줄인다라는 것은 그 표현이 더 강한 것이겠죠. 가령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기근이 들었다 할 때 기라는 것은 정말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먹을 게 없고 참혹한 상황일 때는 기를 쓰는데 그 기라는 용어를 세금 때문에 기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이 10% 세금을 걷는 이 상황이 아니라 거의 먹을 것 없이 세금으로 걷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 다음에 민지 난치는 기상지 유이라 그랬어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윗사람들이 유의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유의라는 것, 무의라는 것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보는데 유의한다는 것은 윗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자꾸 일거리를 만들거나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유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의를 하게 되면 윗사람이 자꾸 뭔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에 따라 생각에 따라 아랫사람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아랫사람들의 삶의 토대나 이런 것들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의와 무의를 공자는, 노자는 대비적으로 사용해 왔죠. 그래서 무의? 내가 무의하니까 문장이 어땠죠? 무의 이 민 자화 후왕 약수지.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무의였어요. 무의, 후왕이 무의를 하니까 어디 써놨을 텐데. 백성 자박 자정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노자에서. 그랬을 때 이 무의라는 거를 무의를 내가 무의하니까 백성이 저절로 교화가 되어 왕이 무의를 지켜내면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지고 저절로 발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후왕이
유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하면 아마 왕의 그 일삼는 것, 왕이 행위하는 일들에 따라서 백성은 그 일을 해야만 하니까 백성의 삶은 자정이 아니라 자화가 아니라 자박이 아니라 타박이겠죠. 이렇게 됐거든요. 왕의 기준에 따라 백성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백성 스스로가 이 사람이 왕이 또는 성인이 무의를 하면 백성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체성이나 자발성이 나타날 텐데 왕이 유의를 해버리면 타율적으로 교화되거나 타율적으로 바로잡히거나 타율적으로 소박해져야겠죠. 그럼 주체성이 없죠. 주체성이나 자율성이 없죠. 없어. 근데 만약 이 유의가 정말로 백성의 삶을 해치는 유의일 경우, 전쟁이나 뭐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정말 못 살게 되면 등지겠죠. 그 왕에 대해서 등지겠죠. 그러니까 상나라가 마지막에 주나라와 전쟁을 할 때 상나라의 백성들이 창을 거꾸로 들었다라고 얘기하거나, 전쟁 의지가 없죠. 전쟁에 의지가 없어서 창을 거꾸로 들었다고 하거나, 주나라 군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도망갔다거나, 주나라로 다 귀순했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일단은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백성들은 그것마저 안 된다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유의겠죠. 그래서 장자에서는 이 무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자에서는 무의, 위지, 위, 천, 무의, 언지, 위, 덕. 장자 천하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무의로서 행하는 것을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도 대문자 네이처를 쓰면, 우리 밖에 있는 자연이 되지만 소문자로 네이처를 쓰면 타고난 본성을 말하잖아요. 천성, 본성. 이게 영어로 소문자 네이처잖아요. 그러면 무의로서 하게 되면 무의로 하는 것을 천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성이나 본성대로 하게 되는 거고, 유의로서 하게 되면 그게 거짓이나 위선이 나타나는 게 되겠죠. 무의로서 말하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무의 그것을 말하면 덕입니다. 이 덕이라는 게 우리가 얻어서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덕자, 덕이야. 덕이란 얻은 것이다. 얻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게 실은 그것이게 된 그것의 천성 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기라는 책에 보면 고추의 덕은 매웁니다. 이렇게. 고추의 덕은 매웁니다. 고추의 덕은 매웁니다. 이렇게. 그럼 고추가 고추인 게 매워서 고추인 거잖아요.
고추가 타고난 거죠. 그래서 이 덕도 여기서 사실은 소문자 네이처예요. 이 덕도 네이처이고. 그런데 이 네이처 안에서 무위위지 천할 때 이 네이처는 모든 생명체가 통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이라고 하려면 삶의 의지겠죠. 삶의 의지. 여기서 이거는 생의라고 얘기한다면 이 생의가 개별자한테 갖추어진 것은 덕일 것이고 그 덕을 그가 실행하는 거겠죠. 이게 이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장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천하를 잘 기르는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아서 천하가 만족되고 무의하면 만물이 교화한다 그랬죠. 이것도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건데 천하를 기르다. 옛날에 천하를 기르는 사람은 무욕하니까 천하가 만족이 돼. 무의하니까 만물이 자화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왜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냐면 그 윗사람들이 유의해서 그래. 유의해서 그래 라는 말은 어쨌든 윗사람들이 무의가 아니라 유의라는 어떤 방식을 취했을 텐데 유의라는 것은 자꾸 일삼고 자꾸 뭔가를 하고 자기 기준이나 생각으로 백성을 부리는 일들이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자발성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토대조차 흔들어버리는 상황이니까 백성이 다스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몇 장으로 가볼까요? 무의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한 37장 정도 가볼까요? 자, 보세요. 37장. 찾았어요? 37장 볼게요. 도상무의. 도는 항상 함이 없다. 이무불이. 그래서 하지 않음도 없다. 후왕 양명수지. 왕이란 사람이 도의 이러한 무의를 지켜낼 수 있다면 만물장자화.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48장. 자, 됐어요? 위학일익, 위도 일손.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고 도를 하는 것은 날마다 드러내는 것인데 손지우손, 드러내고 또 드러내서 이지어 무의. 그래서 무의에 도달하면 무의무불이. 함이 없지만 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취천하 상우설하. 천하를 취하더라도 항상 일삼을 것이 없다. 그런데 겁기유사 일삼은 것이 있게 되면 부족이 치천하.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자, 그랬네요. 그러면 다시 이 무의라는 것을 두고 무의라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손지 우손 해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가지고 무의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무의에 도달하면 이 무불이
하지 않음이 없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의를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부족이 취천하 그랬어요. 천하를 취하기가 부족하다. 천하를 소유하거나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노자에서 늘상 말하는 유의와 무의의 대비라는 것은 결국은 무의를 통해서 무불의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 가는 것인데, 여기에 가면 백성이 자화하고 자정하고 자박하고, 결과는 이거죠. 결과는 그래요. 백성이 스스로 교화하고 스스로 바르고 스스로 안정되고 스스로 소박해지는 것. 그런데 이 말은 다 백성이 자기 주체성으로 한다는 거니까, 이 자화나 자정이나 자박이라는 것이 백성의 주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주체성, 자발성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가 되고 스스로 안정이 되고 바르게 되고 스스로 소박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무의는 결국은 백성이 자신의 네이처를 따라서, 자신의 네이처를 따라서 그 네이처를 실현해 가는 것이고, 이 실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겠네요. 그 공동체를 이루겠네요. 그러면 백성은 자기 원하는 공동체를 이뤘으니까 삶을 즐기겠죠. 삶을 즐거워할 겁니다. 그 사는 것이 유쾌하고 즐거울 일이 되겠죠. 근데 지금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백성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것은 기구 생지후야라 그랬어요.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50장일 거예요. 50장을 50장 보면 출생, 입사라, 생지도 10유3이요, 사지도 10유3이니 3이며, 인지도 동지사지가 역 10유3이니 하고요. 이기 생생지후 그랬어요. 생생지후였는데 여기서 이제 생지후가 됐죠. 생자 하나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 생지후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삶을 두텁게 하는 것을 구한다. 윗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거나 두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한다.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뭐 잘 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은 부자야 또는 저 사람은 권력자야 또는 저 사람은 저러저러해서 남부러울 게 없이 살아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부유하거나 권력을 갖거나 또는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남을 부리거나 남의 자리에 위에 있거나 그러면서 남과 다른 더 나은 뭐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구생지 후겠죠. 그런 의미가 구생지 후일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이 그들의 삶에서 두터운 것,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그 부유한 재화나 먹을거리나 등등은 어디로부터 와요? 아랫사람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거를 대느라고 허겁지겁되면 백성들은 그렇겠죠.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굶주리고 있어, 줄이고 있으라고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경사 되겠죠.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래놓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유 무이 생위자는 시현의 기생이라. 대체로 오직 삶을 위하는 것이 없는 자, 그 사람만이 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하다. 그래서 무이생위, 자, 삶을 위하는 것, 삶을 위하는 사람이 삶을 위하는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현어, 귀생. 이건 비교법이고, 보다, 뭐뭐보다.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하다.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살고자 하는 일들을, 살고자 하는 일들, 잘 살고자 하는 일들의 없는 것. 이 말은 생생지 후 삶을 두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현명하다. 이런 사람보다. 물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너무 어떤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그 삶은 오히려 그한테 해로움이 되겠죠. 그래서 경문은 이게 다예요. 근데 지금 이 결론처럼 부유 무이 생위자는 시현어 귀생 그럴 때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정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겠죠. 니네들 그렇게 하면 그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자, 결론처럼 이렇게 말해놨어요. 왕필의 주소를 볼게요. 원, 민지, 소위, 피. 하고 치지, 소위, 난은 쾌유상이니 푸류기하야라. 민지 종상이라 그랬네요. 말한 것이다. 어떤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 피는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사악해지고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소위가 맨 앞에 나왔던 소위가 여기까지 들려요. 까닭은 모두 유상 윗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불유 기하 아랫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줄이거나 정치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유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유상 그랬어요. 유상 불유 그랬어요. 윗사람으로부터 그런 거야. 이건 윗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이지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불유 기하 그 아랫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윗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아랫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주석을 달았는데 거꾸로 유하 불유 기상이면 어떻게 됐어? 아랫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고 윗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화나 자정이나 자균이나 자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아랫사람 모두 아랫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지 윗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백성들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화로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유하여야겠죠. 유하. 이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57장은 아마 세금 얘기가 나오고 또 백성이 다스려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중국 역사에서 두 가지 사례 난치 이럴 때 난치 민난치 그랬잖아요. 민지 난치 BC 300년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도라는 게 발생해요. 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못 살아서 살 수가 없어서 임꺽정처럼 도적대가 돼서 제후국 나라를 하나 지배하는 사례도 나타나요. 도척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 이런 게 아니고 민중들이 때를 이루어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왕조를 무너뜨릴 정도의 큰 규모와 세력을 가진 것들을 도라고 그랬어요. 도. 그 전국 말기에 이 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제후인 왕을 죽인 사례들이 역사적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난치예요. 이게 난치입니다. 앞에서 제가 저번에 잘 먹고 잘 사면 도적놈들 이 얘기 그때 할 때도 도 개념 한번 얘기했죠. 도는 도둑놈이 아니다. 반란. 민중 봉기 집단이고 반란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내가 중국 역사책에서 사례 몇 가지를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례가 이름이 누구였는지. 그래 다스림이 어려웁니다. 다스리기 어려워.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금의 문제, 난치를 도로 해석할 수 있을 때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적어도 이거는 전국 말기 시대의 시대 배경의 내용을 포함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진시황, 진나라. BC 200년이죠. 207, 80년, 200, BC 210년, 15년, 진시황, 진나라. 한나라, 200년, BC 200년. 그러니까 진나라가 한 20년 있었다 치고 정확하게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10몇 년, 20년, 25년? 그러면 진나라가, 진시황 진나라가 BC 230년 치고 한나라가 200년이니까 BC 200년이니까 이것보다 100년 정도 앞서면 300년이죠. BC 300년. 요거보다 좀 더 가면 BC 400년. 이거 전국 말기, 전국 이게 400년이면 전국 중기, 300년 이하는 전국 말기.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노자는 언제 쓰여졌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그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노자는 적어도 전국 중기 이후에 쓰여져서 전국 말기에 책이 완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의 1920년, 30년대 의고파, 옛날 중국의 역사나 책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얘기하는 학자들 집단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노자 성립 시기를 가지고 논쟁할 때 대부분 의고파 사람들은 전국 말기라고 봐요. 노자의 성립 시기를. 근데 저도 그게 동의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전국 말기면은 그래도 대충 그때는 뭐 이렇게 자료 뭐랄까 누가 썼는지 그런 게 안 될 정도인가요? 네,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 의고파 학자들 대부분은 사마천의 사기처럼 엉성한 역사서는 없다라고 그들이 사기를 내려 까잖아요. 내려 까는데 그들의 논 중에 하나는 의고파의 논 중에 하나는 사마담과 사마천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둘 다 역사가잖아요. 아버지는 사마담은 논육가라는 글을 쓰는데 노자를 어떻게 얘기하면 육아의 장점, 음양가의 장점, 병가의 장점, 법가의 장점을 다 취합해서 만든 게 노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음양가라는 게 전국 말기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늦게 나왔다는 얘기고 근데 사마천은 공자보다 노자를 앞선 사람이니까 춘추시대의 사람으로 올려버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합의를 못하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자의 성립 시기를. 근데 이렇게 멋진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노자 도덕경을 시라고 얘기하면 네. 지금 정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부 학자들이 있죠. 중국에. 그래서 노자 경문 자체를 시로 파악하면 이 시의 운이라는 게 시경의 운율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시경이 쓰여진 시대로 성립시대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하죠. 근데 만약 일반인들, 노자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가령 민초 중에서 글깨나 아는 사람이 노자를 썼다면 그걸 퍼뜨렸다면 운율을 가진 시의 형식으로 썼겠죠.
하면 우리가 시경이라는 게 공자가 그 당시에 민간에서 떠돌던 노래를 채록한 것이니까 민간의 운율을 따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입장도 있어요. 이게 운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경의 운율과 비슷하니까 시경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죠. 중국 학자들 중에. 그러나 소수 의견입니다. 또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 떠도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유사성 체계와 나름의 체계가 있다. 네, 그런 거 체계 아닌가요? 없는 체계, 체계 없음 체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래도 거의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뭐 그런 말이네. 글쎄요. 아마 이제 이게 중국 책들은 대부분 오랜 시기에 걸쳐서 완성되어 가거나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노자란 책이 어떤 사람의 한 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성돼서 1세기 정도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어 갔다 라고 보는 입장이 후쿠나가 미쓰이 일본의 노장 도가철학의 대가인 금곡치 뭐 그 사람 후쿠나가 미쓰이지의 입장이죠. 이건 1세기 동안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책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옛날의 어떤 사고와 지금의 사고가 이게 잘 넘나들어지지는 않는데요. 이를테면 교수님 말씀하실 저희 보면 이 전국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어찌 보면 또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러한 사유들을 뽑아서 그러한 사유를 조금 더 깊이 해낸 것들이 고전이라고 말해지는 클래식이라고 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식은 생명이 영원하죠. 그 책들은. 그러면 교수님 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살기 재밌다, 신난다 하는 글도 있어요? 위정자들이나 네. 귀족들은 재밌겠지. 그 사람들이 글을 그렇게 삶을 즐기다 보면 문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기록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글은 뭐가 있어요?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들은 즐기느라고 글을 안 쓰겠지. 그들이 그런 것들을 쓰면 고민에 빠져야 되잖아. 어찌 써야 되지? 아니 그냥 왜 그런 짓을 해? 맞아.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 안 하겠지 그런 짓을. 그래도 누군가는 문학의 즐거움이랄까 운칙을 남기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제 우리가 문학의 탄생, 네. 동양에서의 문학의 탄생, 서양에서 문학의 탄생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가 요구해야 만들어지겠죠. 가령 서양에서는 로만스라는 게, 소설이라는 게 계몽주의 시대 뭐 1700년, 1800년대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 전부 다 밖에 그 여자를 두고 아내는 그냥 귀족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생산하는 여성으로 쓰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간을 보낼 게 없으니까 그들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양식이 탄생하고 소설은 그때 당시에 나온 소설은 더 전부 다 연애, 사랑에 관한 소설인데 연애와 사랑에 관한 소설을 쓰지 않으면
그 시간 많은 기부인들이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그 오락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뭐 돈키호테 이후 나머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연애 소설이죠. 전부 다 연애 소설이고 그 전부 다 연애 소설을 귀족 부인들이 시간 때우느라 읽어서 연애, 사랑이라는 개념을 형성했죠. 사랑이라는 개념 서양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 애틋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소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소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소설은. 요구에서 만들어진 거죠. 시대적 요구. 귀족 부인들의 시간을 때우는 오락거리로 만들어진 게 소설이에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도 나중에 당나라 이후 되면 뭐 소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소설은 동양의 소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금병매나 뭐 이런 거 보면 야한 소설 잔뜩 나오지만 그 전에는 좀 소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가령 조선시대 영정조 정조시대 때 폐관문학이라고 그러죠. 폐관문학 야한 소설 이게 청나라로부터 너무 수입이 많이 되고 그 조정에서 궁궐에서 일찍을 서야 돼요. 신하들이. 근데 이들이 일찍을 서면서 밤새 폐관문학 야한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는데 정조가 일찍 그 서는 방에 문을 확 열고 왔는데 여하튼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수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공철 이런 사람들이 야한 소설이 딱 걸려가지고 반성문수업을 해요. 반성문수업. 남공철 과학자이기도 하고 실학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동양에서 야한 그런 소설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지금 생각하는 사랑, 그 야한 소설의 사랑은 없죠. 남녀 간의 애틋함. 그래서 러브라는 단어를 일본에서 번역하는데 100년 걸려. 100년. 없으니까. 그녀 없어서 그거 히를 걸어 쉬를 그녀로 번역하는데 100년 걸리죠. society 없으니까 society를 번역하는데 100년 걸리고 individual 없으니까 그것도 번역하는데 100년 걸리고 nation 이런 말 없으니까 번역하는데 100년 걸리고 그 말은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사랑도 만들어진 개념이고 원래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 했는데 또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